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 있을까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나 반드시 막 꼭 그런 건 없잖아요. 제가 근데 그냥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건 뭐 한 반은 억울하고 한 반은 그걸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들, 그리고 혹은 그런 어떤 지점들이 40대가 되어 보니까 꽤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그렇게 썼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40대가 되어서 40대가 되면 꼭 혹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막 생각하고 지금 영상을 찍는다기보다는 그 질문 자체만 가지고 진짜 러프하게 찍고 있는 거라 평소에도 좀 제가 버벅거리기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마가 많이 끼고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유려하게 자연스럽게 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대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꼭 알아야 할 거. 그냥 번뜩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 40대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꼭 나이 숫자 40이라는 거에 어떤 이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또 살아온 어떤 패턴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특정한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혹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동감이 되실 때, 뭐 이럴 때 이제를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지만 이런 영상까지 클릭하셨다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런 40대에 대한 고민, 혹은 내가 40대로서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과 걱정 이런 걸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미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혹은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다, 이미 없다.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은 40대가 되건 50대가 되건 혹은 30대건 20대 되건 간에 아무 고민이 없이 그냥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은 벌써 이제 이미 문제가 없는 분들이고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30대인데 이제 곧 다가올 40대를 대비해서, 혹은 내 40대가 좀 걱정돼서 뭐 이러시는 분들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저의 어떤 되게 주관적인 얘기죠. 40대가 되어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거,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뭐냐면 40대는 변화가 많구나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대부터 제 어떤 진로나 분야를 그래도 좀 정해서, 좀 평범한 사람 치고는 그래도 확실히 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 어떤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왔다 갔다 뭐 직종도 자꾸 바뀌고 뭐 이런 류의 이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20대 때부터 영상을 만들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 직업 그리고 이 직종,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서 변화가 크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변화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수많은 변화들 가운데에서 폭풍처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같이 아주 그냥 크고 작은 그런 어떤 너울 없이 살아왔던 사람도
40대 무렵이 되니까 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딱 40대는 아니지만 결혼이란 걸 기점으로 굉장히 삶이 많이 변했어요.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나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일찍 낳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저만 해도 30대 후반에 들어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생기는 걸로 인해서 또 결혼과는 완전히 또 다른, 그런 결혼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둘이 살게 되면서 이제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진짜 삶에 대한 그런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혼자 살던 싱글 때처럼은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질 수 없는 변화가 생겼다면, 아이가 생기는 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아이에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도 분명 있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이 정신적인 것에 대한 이 변화가 되게 컸고, 그거는 이제 아이를 낳기 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자전거를 배우고 나서는 자전거를 못하는 걸 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과 아이, 출산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삶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 과제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후룩 넘어가 버리기에는 이게 사람을 참 많이 변화시킨다라고 저는 느꼈고 경험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생기고 나서 엄청 삶의 시각 자체가 엄청 넓어진 느낌이에요. 저는 뭐 한 30도 정도만 보는 사람이었다면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래도 뭐 한 120도 뭐 정도까지는 넓어진 것 같은, 저로서는 엄청난 확장인 거죠. 그래서 막 정신이 없고 막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비단 육아나 아이 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확장이 확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냥 인생 과업처럼 이렇게 느껴서 지나가기에는 좀 아쉽다. 잘 준비하고 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준비를 잘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그런 준비하는 뭐 그런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고 하는 게 그냥 휙 지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자기 삶의 의미가 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40대가 되면은 또 이제 뭐 얘기할 게 많겠지만 지금 또 딱 생각나는 건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저희 세대 80년대생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시작한 사람들이 꽤 있죠. 그리고 저희 세대는 은근 그 유학 붐이 있었잖아요. 조기 유학 붐. 어릴 때 막 이제 해외 나가서 몇 년씩 살고 막 영어 배우고 들어오고,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해외 원정 출산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시민권인가요? 막 그런 것도 따오고 아이한테 막 그런 영어 이런 공부, 영어에 대한 이런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참 영어에 대한,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뉘고 그거에 대한 부담이 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사실 여행 영어 같은 거 정도는 하죠. 여행 영어 정도 같은 정도 수준은 하는데 사실 막 깊은 대화까지는 못 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여행 정도 하려면 요즘 기술이 워낙 좋잖아요. 구글 번역기, 실시간 번역기도 좋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귀로 이렇게 이어폰에서 들릴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도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술을 굉장히 맹신하는 사람이고, 저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잘 다루는 사람인데, 요때쯤 되고 어떤 그런 여행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좀 영어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알 거예요. 내 분야에서 영어가 아예 필요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여행 다닐 때 정도의 수준으로 영어를 하시면 되고, 그게 뭐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충분한데, 어렴풋이 내가 여행 때뿐만 아니라 내 어떤 커리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혹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기회를 많이 가지려면 결국은 영어구나 하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좀 외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만 좀 잘하면 확실히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진짜 잘 안 되고 하기 싫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40대가 딱 되니까 이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예 안에서 그 넓은 세계에 대한 기회를 그냥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해서 그 기회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40대가 돼가지고 그 생각을 또 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내가 이 고민을 사실은 20대에도 하고 20대 초반에 제가 유럽 여행 가가지고 막 호주 애들이랑 대화 잘 안 통하고 그랬을 때도 제가 막 여행기에 써놨더라고요. 영어 공부해야 된다. 20대에도 했어요. 30대 취업해가지고 막 이제 해외 출장 나가고 비즈니스 영어 해야 되고 막 할 때 뭐 어렵게 하죠. 비영어권에서는 그래도 뭐 통역도 하고 뭐 영어로 어떤 비즈니스적인 대화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영어권 친구들 만난다거나 혹은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거나 할 때는 자연스럽게 타다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도 영어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또 했죠. 근데 외면하고 지나간 거예요. 왜냐면 굳이 안 하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40대 그게 딱 다시 왔을 때는 이제 아쉬운 거예요. 내가 20대 그런 생각했을 때 아주 조금씩이라도 진짜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했다면 벌써 20년이나 한 건데 30대에만 시작했어도 10년이나 한 건데 근데 이 생각을 지금 40대에 다시 하고 있고 이걸 또 외면하면 50대가 되어서는 내가 40대에만 있어도 10년 한 건데 이 생각을 또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너무 어리석잖아요. 벌써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40대에 못한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아쉬워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 뭐 물론 시험 같은 것도 이제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회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뭐 교육기관 가가지고 뭐 학원이나 이런데 아카데미나 뭐 이런데 가서 하는 게 저는 이제 시간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뭐 특히 이제 30, 40대 분들은 당연히 그게 어렵겠죠.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잘 나와 있잖아요. 뭐 환급해주는 그런 어떤 앱들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그래서 영어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뭐 어떤 방법이나 다 괜찮다. 쉐도잉 해도 되고 뭐 유튜브 봐도 되고 뭐 학원 가도 되고 다 괜찮다 이러는데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말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영어를 잘하는 지금 수준이 아니고 그냥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수준인데 제 딴에는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의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번씩 영어를 공부한다, 접한다, 말해본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 돈 내고 이제 매일매일 출석 체크하고 시험 보면은 환급 받을 수 있는 뭐 그런데 이제 가입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쉬운 영어책 그냥 소리내서 읽고 있고 뭐 그 정도예요. 그게 이제 베스트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그런 방식을 이제 잡았고 이 방식이 효과가 있든 없든 최소한 저는 1년은 해보려고 하거든요. 1년 뒤에는 뭐가 달라져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자. 해보자. 뭐가 됐든 되겠지. 그때 돼서 뭐 아무 그게 없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해보고 그렇게 해도 10년이면 10번이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거고 혹은 그 방식이 잘 맞았다면 효과가 있다면 10년 뒤에는 10년치의 공부를 한 10년 정도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뭐 그래도 지금보다는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정도로 이제 40대가 되니까 영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40대가 아닌 분들이거나 혹은 40대가 넘으셨더라도 영어가 내 어떤 커리어나 영어가 내 어떤 인생에 필요한 걸 어렴풋이 아는 분들은 그냥 지금 시작하세요. 그냥 지금 제일 그냥 매일매일 할 수 있을 정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5분도 괜찮고 뭐 3분도 괜찮고 뭐 10분, 20분, 1시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면은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런 뭐 유료 어플이나 이런 것들 말고 요즘에 제가 와 이거 되게 괜찮다라고 소개받은 거는 뭐냐면 구글에서 리딩 어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딩 얼롱인가? 리딩 얼롱 같아.
그거 검색하면 구글에서 만든 그냥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완전 아이들이 하는. 근데 저는 그 수준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루에 뭐 한 5분, 10분 그렇게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라도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 40대 시작할 때 내가 영어를 한 걸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자랑스러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운동이죠, 운동. 네. 뭐 저는 이제 사실 그렇진 않아요. 뭐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르다. 뭐 머리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막 20대 때 제 체력과 30대 때 제 체력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체력이 제일 약했을 때는 10대 때거든요.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진짜 근육도 하나도 없고 뛰는 거 정말 못하는 애였는데 사실 저의 그 이 신체적인 퍼포먼스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요. 물론 지금 이제 살이 찌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운동을 더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도 이 정신적인 이 마인드가 10대 때는 아예 운동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20대에는 진짜 운동 열심히 하자는 거였는데 그냥 열심히만 했고 30대는 좀 요령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그 경험들을 축적해가지고 진짜 나한테 맞는 운동이 뭔지 살을 진짜 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20, 30대에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나는 이런 걸 하면 살이 빠지고 건강해져 이거를 알고 있고 여건이 허락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체력적으로는 지금이 오히려 더 낫다고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이 신체적인 뭐 뼈나 근육의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허리 같은 거 저는 이제 허리를 삐끗한 적이 많고 좀 안 좋은 자세로 있었던 적이 많아가지고 허리가 이제 안 좋은데 그거가 확실히 20, 30대 때보다는 조금만 더 무리를 해도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더 무리를 해도 조금 많이 더 아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뭐 잘못된 자세로 뭐 가령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괜찮았다면 지금은 뭐 한 5분 10분만 그렇게 돼도 이게 아픈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핸디캡을 계속 극복하려면 더 꾸준히 운동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운동 안 하고 뭐 그랬던 분들도 3, 40대쯤 되면 이제 슬슬 자기에 맞는 운동이 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꼭 뭐 헬스나 달리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저는 제가 해보고 싶은 운동은 뭐 수영은 좀 잘하고 싶고 뭐 펜싱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요. 승마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골프는 제 취미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골프 그 대학교 때 수업을 들어봤는데 골프는 못 치겠더라고요. 진짜. 뭐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 같은 것들을 좀 찾아서 그거 하나의 취미 같은 걸로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또 건강만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너무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너무 뻔한 얘기죠. 네, 건강 뭐 영어 뭐 어떤 변화 같은 것들 이제 저는 뭐 이런 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저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들 개인적인 것들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완전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40대 분들한테는 조금 그냥 공감 정도고 필요한 건 이제 20, 30대 분들인데 40대 정도가 되면요 20, 30대 때는 그냥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사실 잘 못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러니까 뭐 억지로 못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20, 30대 분들이 보신다면 진짜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걸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못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건 이제 혼자서 해외에서 오래 살아보는 거 이런 거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해외에 나가면 뭐 여행 계획을 세워서 나간다거나 워킹홀리데이를 간다거나 교환학생을 간다거나 어떤 목적을 일단 설정하고 나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해외에 그냥 체류한다라는 목적을 가지는 걸 못 해봤어요. 근데 그걸 해봤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못 하거든요.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양할 가족도 있고 또 뭐 일자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참 다 놓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놓고 가면 놓고 갈 수 있죠. 지금도 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나이에 제약이 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혼자서 하는 거랑 또 다르죠. 그냥 혼자서 자유롭게 부딪혀보고 실패하고 하는 것들을 아이랑 아내와 같이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미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혼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행이 이제 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내 취미 생활 같은 거를 좀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해봤으면 어땠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좀 힘이 들어서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그 게으름을 좀 내려놓고, 게으름 나중에 부릴 수 있거든요. 40대 되면 게으름 많이 부릴 수 있어요. 20, 30대에는 조금은 부지런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후회가 안 돼요. 뭐 연애를 많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연애를 많이 해보세요. 게으르지 말고 연애 많이 해보고, 나 운동을 진짜 미친 듯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운동 미친 듯이 해보고, 돈을 미친 듯이 벌어보고 싶다 그러면 돈을 미친 듯이 벌어보는 일에다가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혹은 나는 미친 듯이 집에 혼자 있어 보고 싶다 그러면 미친 듯이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아웃고잉 해가지고 막 열심히 뭔가를 막 활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봤을 때 내가 그거를 많이 못 누릴 것 같은 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자기의 자양분이 돼서 나중에 어떤 힘든 일들, 나중에 어떤 고된 일들을 이렇게 버티게 하는 그런 어떤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저는 지금도 많이 후회는 안 합니다만 뭐 그런 소소한 것들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네, 지금도 하시면 되고, 그거는 뭐 아이랑 뭐 아내한테 충분히 설득하면 되죠. 네, 하고 싶은 것들 하면 되고, 그렇게 인생을 좀 즐기면서 20, 30대를 보내시면 40대가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살아도 뭐 40대에 행복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해요. 뭐 40대가 뭐 별거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솔직히 맞는 말이죠. 뭐 12월 31일 11시 59분이랑 1월 1일 12시 땡땡이랑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초가 탁 넘어간다고 뭐가 확 변하진 않잖아요. 39살에서 40살이 딱 됐을 때 갑자기 몸에 신체 변화가 탁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맞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새해나 뭐 생일, 어떤 기념일, 혹은 뭐 40살, 30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 부여하고 기념하는 건 사실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계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계기다.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계기. 그래서 그날부터 어떤 새로운 것들을 또 시도해보고 어떤 도전을 해보고, 뭐 40대가 됐다 해서 뭔가를 내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충분히 자주, 충분히 많이 가지는 사람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계기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어. 그래서 시간 지나가는 게 그냥 무의미해. 그런 사람들은 되게 탄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느슨하고 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삶에서는 새로운 활력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새로운 활력에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인생에서는 그거를 탁 잡아당기기가 너무 어렵죠. 내가 뻔히 눈앞에 보이는 기회도 내 느슨해진 줄을 당기면 그 느슨해진 게 바로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뭐 이런 생각도 틀린 건 아니고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의미에서는 조금 이런 자극을 좀 수용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절한 텐션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뭐 40대가 되었어. 30대가 되었어. 나는 30대로서 40대를 준비할 거야. 뭐 이런 류의 마음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이미 훌륭한 40대를 보내실 것 같고 훌륭한 40대, 멋진 40대를 보내신 분들이 또 멋진 50대를 보내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멋진 40, 50대 나의 멋진 미래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거는 외향적으로 뭐 어떤 실패를 했어, 내가 오늘 뭔가 잘못을 했어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삶은 되게 길고 앞으로 남은 날들은 엄청 많죠. 그런데 결국은 그 날들은 오늘을 합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살아가는 건 오늘이고 지금인데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지금을 열심히 살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이랑 이 앞서 오는 내일은 분명히 다를 거야. 그 다를 거를 준비하는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분명히 어제와는 또 다른 분명히 예전에 나와는 다른 멋진 삶을 살고 계실 거고 앞으로는 더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삶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의 어떤 작은 실수나 어떤 작은 실패가 크게 대단한 건 아니다 라고 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막 진짜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떤 전 늘 말씀드리죠. 그 중요한 건 추세다, 방향성이다,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하루에 그 작고 크고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에서 많은 거 말씀드렸고 뻔해 보이지만 인생 뭐 있습니까? 다 뻔하죠. 그러나 그 뻔한 것들을 실제로 행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 멋진 일들이 많으시기를 또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